예, 이제는 여러분들 그 제목에서도 보시다시피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플라스 트랜스폼과 퓨리어 트랜스폼의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목은 보면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퓨리어 트랜스폼으로, 예, 그래서 그 신호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퓨리어 트랜스폼을 많이 들어보실 거고,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오메가에 관한, 또 엄밀하게 말하면 이 신호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계산하기 위한 것이 퓨리어 트랜스폼이고, 그리고 제어에서는, 컨트롤에서는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 라플라스 트랜스폼에 대한 물리적 어떤 기하학적인, 아니면 그 선형 공간상에서, 두 개의 선형 공간상에서 어떤 의미가 있고, 그것이 퓨리어 트랜스폼하고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겐 펑션, 아이겐 밸류에 대한 개념,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이겐 펑션이라는 것은 펑션 또는 시그널에서는 저희가 아이겐 펑션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개념적으로는 아이겐 벡터와 같은 것입니다. 벡터 공간상에서. 근데 벡터 공간과 펑셔널 스페이스는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벡터가 시그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그 LTI 시스템 전후로 시그널이, 그러니까 전후로 시그널이 있는 거죠. 인풋이 들어가면 그 시스템, LTI 시스템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오는 거니까. 그랬을 때 벡터로 이야기를 하면 방향이 바뀌지 않는 거죠. 방향이. 펑션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러한 시그널이, 펑션이 들어갔을 때 아웃풋에 람다만큼의 스케일링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아이겐 펑션이라고 하고 아이겐 밸류인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람다가 실수일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복소수입니다. 그래서 복소수가 곱해진다는 것은 우리 이제 의미로는 뭔가 그 다르게 페이즈와 시프트 두 개의 개념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여러분들의 아이겐 펑션이라는 개념은 변하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전후로 변하지 않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죠. 이렇진 않습니다. 여기에 뭔가 람다라는 것이 있게 되는 건데, 그것은 아이겐 밸류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팩트가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LTI 시스템에 아이겐 펑션이 있을 거고, 근데 그것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라고 합니다.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 들어가면 아이겐 펑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컴플렉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너럴하게 S 도메인에서 이것이 왜 자주 지금까지 등장을 했느냐라고 바라보면 이 팩트 때문입니다. LTI 시스템에서 이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 아이겐 펑션이라는 거죠. 아이겐 펑션. 한번 살펴보죠. 이게 인풋이고, 임펄스 리스폰스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계산을 컨볼루션 할 거니까, 그리고 컨볼루션 데피니션에서 이렇게 되는데, t는 상관이 없으니 빠질 테고, 여기를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이겐 펑션이 되고, 이거 아이겐 밸류가 되고, 근데 그것은 S의 펑션입니다. 그 S는 여기에 들어가는 거겠죠. 시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S가, 이 X는 컴플렉스입니다. 컴플렉스라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이, LTI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의 아이겐 펑션은 컴플렉스 익스포넨셜이다 라는 거. 그리고 아이겐 밸류가 이렇게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눈에 익숙할 라플라스 트랜스폼인 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임펄스 리스폰스가 오면 이것 프리퀀시, 여기에 임펄스 리스폰스에 상응하는 프리퀀시에서의 캐피털 H of 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것이랑 이걸 아는 것이 동일하다는 거죠. 예, 동일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S 도메인에서 라플라스 트랜스폼 관점에서 살펴본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S에다가 J 오메가를 대입을 하고 넣으면 이 전체의 스토리가 아이겐
그 퓨리에 트랜스폼하고 동일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S 공간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리얼 넘버고 이미지너리면 이 슬라이드에서 말하는 S는 이 전체를 다 가질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이고 퓨리에 트랜스폼에서의 J 오메가는 S가 이 이미지너리 엑시스 또는 Y일 때만을 한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라플라스 트랜스폼이 좀 더 큰 개념이고 제너럴한 것이고 라플라스 트랜스폼에서 S가 이미지너리 엑시스 또는 Y축일 특정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가 퓨리에 트랜스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계성을 아시겠죠? 그리고 이 Y축에 대한 물리적인 의미는 댐핑이 없는 순수한 오실레이팅. 이 0에서 이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을 의미하고 디케잉 없이 오실레이팅을 하는 것이고 이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하지만 이제 S가 여기 Y축이 아닌 어떤 X 성분을 가지게 되면 이쪽이면 스테이블해서 exponentially decay 할 것이고 이쪽은 unstable해서 exponentially explode 하는 하지만 이 Y 성분만큼 frequency로 oscillating을 하면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퓨리에 트랜스폼에 대해서는 decaying이 없는 부분입니다. 퓨리에 트랜스폼은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트랜스퍼 펑션을 이야기했습니다. 트랜스퍼 펑션의 데피니션은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또 타이틀을 보면 레셔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게 트랜스퍼 펑션이라는 것이 제너럴한 이야기고 인풋 아웃풋 간의 관계를 S 도메인에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레셔널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왜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LTI 시스템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linear differential equation with constant coefficient. 뭐 예시를 하면 이런 거죠. 근데 개수가 다 constant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LTI 시스템이죠. 분명히 표현하는 방법이 이것에 대한 타임 도메인에서의 솔루션을 계산을 해서 임펄스 리스판스를 보는 것도 LTI를 이해하는 방법이고 또는 저희가 이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배웠으니 이것을 라플라스 S 도메인으로 가지고 가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전체를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야겠죠? 그렇게 하면 이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3YS의 S 플러스 3YS는 2S제곱 지금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일단 가정이 모든 이니셜 컨디션은 다 제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Y로 묶고 S로 묶으면 이렇게 되고 8이 되어서 이렇게 같아졌습니다. 이것이 트랜스퍼 펑션인 거죠. 트랜스퍼 펑션. 트랜스퍼 펑션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통해서 S 도메인에서 뭐라고 하죠? 이런 그 분수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레셔널하게. 그래서 뉴머레이터, 디나머레이터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죠. S의 펑션으로. 이게 분자, 분모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왜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 아주 많은 경우에 어떤 그 미케니컬한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피지컬한 시스템은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시스템을 모델링을 할 때 그러면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코에피션트가 일정하면 그것은 결국 트랜스퍼 펑션을 통해서 S 도메인에서 이런 분수의 꼴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러한 전달 함수가 이러한 꼴로 표현이 아주 많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하게 표현이 된 LTI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하면 저희가 쉽게 많은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LTI 시스템에 관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레셔널 타입의 트랜스퍼 펑션을 S 도메인에서 표현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가
이러한 아주 스페셜한 경우에 프리퀀시 도메인인 거죠. S 도메인이 아니라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결국은 인 경우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하고 프리퀀시 트랜스폼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져가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틀이 벡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인데 뭐 벡터의 어떤 뭐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그 어떠한 뭐 새로운 개념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을 이해를 하실 때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시각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가장 최소한 저에게는 그게 가장 편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레셔널한 트랜스퍼 펑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도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러한 라플라스 트랜스폼된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S가 S0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면 뭐 이것이 뭐 S 제곱 뭐 2S 뭐 여기는 뭐 3S 제곱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또 다르게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인수분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래서 일단 인수분해를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S에서의 S0에서의 그 값을 이벨리에이션 할 때는 이렇게 다 넣어야겠죠. 지금 인수분해를 팩터로 나눈 다음에 다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S 플레인 상에서 가장 심플하게는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제로라고 하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여기를 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가 전달 함수가 레셔널하게 주어졌을 경우에 우리가 인수분해를 각각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뉴머레이터 쪽에서 그러니까 분자 쪽에서는 그것이 제로가 되고 분모 쪽에서는 폴이 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하면 레셔널 트랜스퍼 펑션에서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제로와 폴을 알고 폴을 이 셋을 아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뭐 앞부분에 이 k가 있긴 뭐 k와 포함을 해서 그러면 다시 제로와 폴을 알면 LTI 시스템을 다 아는 것과 같은 이야기죠. 제로와 폴은 S 플레인 상에 디스플레이가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 다시 얘기를 하면 그 S 플레인 상에서 제로와 폴의 위치를 알면 뭐 계산을 해서 위치를 찍겠죠. 이 S 플레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와 동시에 거기에 해당하는 LTI 시스템이 어떤 건지를 몸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랬을 때 그 LTI 시스템이 나타내는 것의 frequency response가 어떻게 되고 time response가 어떻게 되는지를 계산하지 않고도 그 러프하게 그 시스템에 대해서 그 frequency response, time response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에 가장 큰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수분해를 통해서 분자와 분모의 폴과 제로로 표현을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S플레인 상에서 복소수는 사실 벡터로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 그림이 그려져 있긴 한데 이게 S0라는 것은 이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 벡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S0 마이너스 이것은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 방향으로의 벡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벡터의 크기는 이게 되겠죠. 그리고 이 벡터의 각도는 제가 항상 이 양의 x축과 이루는 각이니까 이 각이 되겠죠. 여기에 해당하는 각은 이것 그리고 이것에 해당하는 각은 180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와 컴플렉스 넘버 그리고 S플레인 상에서의 그 매그니튜드와 페이즈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H가 주어지면
h가 주어지고 s 포인트에서 이밸류에이션을 할 텐데 그러면 4라고 제로가 주어졌죠. 이것의 크기는 이게 복소수고, 그러니까 각각을 다 하는 거죠. 각각의 크기를 다 해서 여기는 곱하고 아랫부분은 나누어 주고, 크기는, 그래서 매그니튜드는 곱하는 겁니다. 앵글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했을 때 윗부분에 대한 각각의 페이지는 플러스고 아랫부분에 있는 것의 페이지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겠죠. 충분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다시 모든 제로와 모든 포를 알면 그림을 그릴 테고, 그래서 그 그림에서 매그니튜드와 페이지를 계산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이것을 특정 S0에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모든 S에 대해서 다 계산할 수 있으면 이것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한 거와 동일한 거고, 이 S0가 j 오메가 0일 때를 하면 퓨리에 트랜스폼인 거고, 이 오메가 0의 값만 바꾸니까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의 S 플레인 상에서 Y축만 따지면 그것이 퓨리에 트랜스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폴 제로의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내추럴하고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대한 이러한 예시를 한번 들어볼 텐데, 일단은 우리가 원래 했던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지 말고 xt가 2의 j 오메가 t일 때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트랜스퍼 펑션이 주어졌다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일단은 이것이 만약에 디퍼런셜 이퀘이션에서 왔다면 여기서 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고 이것이 이렇게 된 거니까 s 플러스 2 y x가 되는 것이고, 이것은 이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타임에서 그래서 이거는 first order ODE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디케잉을 하겠죠. 이것이 impulse response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유명한 것들에 대한 그 인버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그 1차의 시스템입니다. 1차의 시스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 계산을 할 때는 h의 j 오메가는 결국은 hs에서 s가 j 오메가일 때니까 지금 아이겐 밸류를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테고, 크기는 이렇게 하면 4가 될 테고, 앵글은 여기에 앵글은 0입니다. 0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는 이 문제에서는 오메가가 2니까 여기 계산을 하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오메가는 그 탄젠트 마이너스 1이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탄젠트가 2의 2니까 이렇게 하면 45도죠. 그래서 마이너스 45도로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웃풋이 지금 여기가 크게 1이니까 1이 들어갔을 때 이만큼 스케일링이 줄어들고, 그 페이지는 90도에서 한 이 정도로 반으로 45도 뒷방향으로, 이게 x고 이게 y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한 거고, 여기서는 저희가 벡터 다이어그램으로 비주얼리 한번 살펴보려고 했던 거죠. 비주얼리.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서 폴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폴이 있는 거죠. 이렇게 지금까지 해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계산을 하지 않고 러프하게 브리플리 폴과 제로의 S 플레인에서의 위치만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S0가 뭐 J2니까 그럼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2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가 알고 있는 폴에서 이렇게 위치 차이. 그러니까 지금 요 부분이 된 거죠. 요 부분, 밑부분. 분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이거에 이게 지금 크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니까 2 루트 2, 이건 뭐 루트 8과 같은 거고, 크기는 45도인데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45도.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j 오메가로 했을 때 오메가가 0부터 이 방향으로, 0부터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가면서 크기와 이것을 계산을 한 것이 frequency response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그냥 해당하는 것의 길이만 계산하고, 이건 밑에 있으니까 폴이니까 이것의 1/4 그 길이가 돼서 역수를 취하면 되는 것이고, 페이즈도 이거에 마이너스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엄밀하게 계산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으로 사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고 싶을 때는 기하학적으로 러프한 길이와 러프한 앵글을 보고 그 경향성을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직관적이고 훨씬 더 맞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그래서 앞 슬라이드에서 먼저 설명을 미리 드렸지만, 이제 벡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S 플레인에서 그리고 레셔널한 트랜스퍼 펑션에서 폴 제로로 인수분해가 되어 벡터를 할 수 있었을 때, 이제 그걸 이용해서 저희는 궁극적으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리퀀시 리스폰스는 여기에서 이렇게 했을 때의 크기와 페이즈를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라플라스 트랜스폼, 라플라스 도메인, 여기는 퓨리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S 도메인, 이쪽은 프리퀀시 도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살펴보죠. 요 관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다음과 같은 예시로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달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에 여기는 이제 제로만 있는 거죠. 그리고 노폴입니다. 폴은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로는 일반적으로 S 플레인에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S가 이제 저희는 이제 프리퀀시를 보고 싶은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저희의 관심입니다. 그러면 S가 J 오메가가 되고, 그 이야기는 이 Y축만 따지면 되는 거죠. 만약에 S가 0이면 크기는 이만큼, 그리고 페이즈는 0이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요 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오메가를 살짝 증가시켰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크기는 여기보다 분명히 증가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할 수 있고, 페이즈는 여기니까 지금 페이즈가 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오메가를 더 변화를 시켜보면 더 길어졌으니까 더 커졌고, 앵글도 더 커졌습니다. 여기까지 왔죠. 더 올라가면 오메가는 무한대까지 갈 텐데, 그러면 아이디얼하게는 이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의 크기는 무한대로 갈 것이고, 페이즈는 여기서 2파이만큼 가겠죠. 그래서 어떤 어심토틱한 비헤이비어를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서 폴을 오메가에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키워가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하학적으로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트렌드가 더 커지고 페이즈는 커지다가 2분의 파이 90도에서 세츄레이션 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뭐 이게 포인트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살펴보죠. 이 부분이 프리퀀시 리스폰스의 크기와 페이즈에 해당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오메가일 텐데 우리가 알고 있죠. 이 부분이 0에 가까운 거니까 로우 프리퀀시 성분이고, 이 부분이 하이입니다. 이쪽도 하이고, 근데 여기는 방향이 마이너스겠죠. 하이 프리퀀시 성분인데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전달 함수, 프리퀀시 특징을 가지면 만약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해당하는 오메가인 그 사이누소이달이 들어가면 이만큼 증폭이 되고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 페이지가 시프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다른 오메가의 어떤 하모닉 사이누소이달 시그널이 들어가면 이만큼 증폭이 되고 이만큼 여기 해당하는 만큼 페이지가 시프트가 되었습니다. 자, 무엇이냐? 이러한 형태의 트랜스퍼 펑션을 가지는 해당하는 LTI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그 시스템은 로우 프리퀀시는 뭐 유지를 하던 뭐 줄이던 이만큼이지만 상대적으로 하이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하모닉 시그널 또는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를 증폭을 시키는 거죠. 증폭을. 그래서 이것은 하이 패스 필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 패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하이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증폭을 하거나 통과를 시킬 거고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블락을 하거나 그대로 유지를 하거나 뭐 하여튼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그것을 이거에 대한 러프한 트렌드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것은 높은 주파수 성분들을 증폭을 시킬까? 라고 여러분들이 그럼 이것에 대한 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S라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분을 하게 되면 이게 S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할 때도 만약 이렇게 되면 이것이 S, YS가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미분이라는 오퍼레이터는 미분이라는 LTI 시스템은 S로 레프레젠트 된다고 했습니다.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S 도메인에서 표현을 하면 그 이야기는 뭐냐? 이것은 미분에 가까운 겁니다. 미분. 그러면 미분이라는 것은 슬롭을 계산하는 것이고 주파수 성분이 높으면 그 슬롭의 값들이 더 많이 변하겠죠. 프리퀀시가 높으면 슬롭이 더 커지겠죠. 자, 그래서 그 타임 도메인에서 생각했던 우리의 뭐 여기서는 미분의 오퍼레이터가 프리퀀시의 주파수 영역에서는 어떻게 그 받아들여지는지 여러분들이 그 관계성을 항상 그 두 개의 도메인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양쪽 다 메이크 센스하게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분은 하이 패스 필터와 가깝고 그것을 저희가 이 라플라스 트랜스폼 된 트랜스퍼 펑션과 벡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이런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통해서 양쪽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기에서 원점으로 돌아서 왔는데 방향성을 이제는 이 방향으로 내려가 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크기는 시메트리로 하겠죠. 크기는. 왜냐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하지만 페이즈는 이제 이 방향입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플러스로 항상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페이즈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로 내려온 것입니다. 더 커졌죠? 더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도 왔을 때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좀 다른 예시로 이제 재밌는 걸 다른 모습일 텐데 이제는 이렇게 폴만 있습니다. 싱글 폴에 노 제로입니다. 제로가 없는 경우죠. 이것은 추후에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과 공부를 같이 하지 않았지만 그 루트 로커스라는 것을 할 때 해서 이런 경우에 제로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좋고 제로가 무한대에 있다고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냥 제로가 없는 걸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폴만 있을 경우에 이렇게 되었고 이것에 대한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살펴보는 것이 이 슬라이드의 목적인 거고 기하학적으로 벡터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자 폴은 이렇게 x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크기는 이거의 역수겠죠. 여기는 이제 9가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에는 크기가 이만큼이고 이제 오메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거의 크기가 점점 커지니까
이 전체 전달함수의 크기는 줄어들겠죠. 그리고 무한히 가면 결국은 0으로 떨어질 겁니다. 대칭이고. 반면에 앵글은 이게 페이즈인데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음수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음수고 양수고. 그래서 이 전체적인 트렌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그 각 포인트마다 애니메이션으로 살펴보면 오메가가 조금 증가했을 때 더 키웠습니다. 더 키우고 여기까지. 네, 그래서 끝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더 오메가를 증가를 시키면 이제는 어시스토틱하게 이렇게 올 테고 그 크기는 이게 무한대 이게 0으로 갈 거고 그 페이즈는 이렇게 돼서 하지만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음수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러프하게 그 전달 함수에서 이제 구하는 것 이런 거 살펴보았고, 자, 다시 이 경우를 또 전체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로우 프리퀀시 컴포넌트는 뭐 증폭을 하던 유지를 하던 이런 상대적으로, 그리고 하이 프리퀀시 쪽에서는 그 크기가 줄어듭니다. 자, 이런 게 해서 로우 패스 필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우 패스 필터에 대한 것의 예시를 보았고,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경우에는 타임에서 보면 사실은 이런 거죠. sy-p1 미분 한번 이렇게 된 거고 y인 거고 뭐 이렇게 9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된 거에 LTI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뭐 이게 뭐 익스포넨셜이 있긴 하지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심플하게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적분이죠. 적분. 그래서 1/s가 있으면 적분기이기 때문에, 적분기라는 것은 우리가 서메이션을 하고 평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각각의 인디비주얼한 뭐 예를 들면 x가 인풋이 뭐 노이즈가 끼어 있어도 그 노이즈들까지도 서메이션을 할 거기 때문에 스무딩해지는 이펙트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만약 노이즈 성분들, 고주파 성분들이 많으면 그 서메이션을 하거나 적분을 하면 그것이 스무딩 돼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그 해당하는 것들이 작아지고, 로 프리퀀시는 뭐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역시 제가 다음에 타임에서의 어떤 이런 1/s나 어떤 적분기, 그 다음에 그 서메이션 기들이 이러한 로패스 필터의 처럼 동작을 하고, 그것을 프리퀀시 리스폰스로 보면 이러하게 렐러티브하게 로패스에서는 그 하이패스보다 그 값이 큰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성을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따져서 두 도메인 상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시스템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해서 제로가 있고 폴도 동시에 있습니다. 뭐 재밌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그래서 표현을 할 때 x를 폴로 표현을 하고 동그라미를 제로로 표현하기로 저희가 약속을 하면 제 0이겠죠. 그래서 제로 프리퀀시에서 크기는 이거 크기 지금 여기 두 개가 있는 겁니다. 이 벡터 두 개가. 그렇게 해서 이 길이 나누기 이 길이가 여기에 있을 것이고, 페이즈는 각각이 0, 0이니까 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값을 이 방향으로 증가시켜 보면, 자, 이렇게 왔죠. 한 번 더 증가시켜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을 드려 볼 텐데, 크기는 이 길이에다가 이 길이를 나누고 3을 곱하면 이 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로 이제 제가 더 이렇게 올라갈 거지만 무한히 보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그 크기는 거의 1에 가까워질 테고, 그래서 지금 여기와 여기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가 3이 될 것 같습니다. 3으로 수렴을 하고 값이 이렇게 커지고, 페이즈는 이렇게 해서 빼니까 결국은 0으로 갈 거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러프하게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기하학적으로 값을 더 키우면 이렇게 되고 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는 s-p1 플러스 p1 마이너스 g1 이렇게 되니까 1 플러스 s-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이것은 어떤 하나의 값이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렇게 폴만 있는 시스템에다가 1을 더한 것과 같아지는 슈퍼포지션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다르게 그리면 1이 있고 또 이 경우에 로페스 필터니까 뭐 이렇게 되는 것들이 두 개가 더해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폴과 제로의 위치에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가장 재밌고 중요한 지금 전달 함수를 보고 계십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제로는 없거나 아니면 두 개가 무한대에 있고, 뭐 이건 이해 못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폴이 두 개입니다. 그랬을 때 이 폴은 실수값을 가질 수도 있고 복소수의 값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복소수일 때는 당연히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를 가지게 됩니다. 여기에 상응하는 컨스턴트 코에피션트 리니어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그 실수의 개수를 가진다고 가정을 하면 컴플렉스 컨주게이트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왔느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15니까 이게 전달함수고, 이게 ys에 xs니까 미분을 하면 이 제곱입니다.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한 번 미분한 거에다가 b1, b2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15도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지금 2차 미분입니다. 2차 미분, 2차 세컨 오더 ODE 이퀘이션에 대한 전달함수를 S 도메인에서 트랜스 펑션으로 나타낸 거, S 도메인에서 나타낸 것이고, 우리가 쉽게 제가 예로 든 것은 스프링 댐퍼 시스템인 거죠. 댐퍼 시스템. 자, 그럼 이것은 2차가 되기 때문에 처음으로 이제 오실레이팅이 시작이 되겠죠. 오실레이팅이 시작이 되고 감쇄가 있으면 댐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다시 이 시스템에 대한 거 우리가 많이 배웠기 때문에 forced response에서 이제 물리적인 것들 여기서 왔고, 그렇게 했을 때 S 도메인에서 폴 제로는 폴이 두 개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관계성을 이제 링크를 계속 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폴이 일반적으로는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로 가질 텐데, 만약에 실수면 두 개의 그 파셜 프랙션을 통해서 예를 들어 실수가 되면 알파 베타로 해서 그냥 크리티컬 댐핑으로 익스포넨셜 두 개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크게 저희 관심이 없고 복소수 컴플렉스 컨주게인 경우에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S 플레인 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폴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오메가를 여기서부터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크기를 한번 보죠. 그 크기라는 것은 이 크기를 곱하고 역수를 취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다가 지금 이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쭉 올라가다가 일단 먼저 무한대까지 가면 이렇게 될 거니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에다가 역수니까 값이 0으로 떨어질 것 같고, 그냥 크기만 보면, 그리고 어느 정도는 여기 지금 그래프가 이렇게 결과를 먼저 이렇게 그려졌는데 지금 이 픽에 대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메가를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증가시키고 더 증가시켰어요. 자, 근처에 왔을 때 정확하게 근처에 왔을 때는 이 길이가 아주 짧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하나가 이게 짧게 되고 이거는 이 길이겠죠. 이 값이 아주 작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역수니까 이 전체의 크기가 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뭘 설명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레조넌스가 되는 겁니다. 공진이 이렇게 해서 폴을 해당하는 오메가가 폴에 아주 가까울 때 레조넌스가 발생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런 S 플레인 상에서 폴의 위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즈를 보면 여기 있었을 때는 다시 페이즈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있으면 이 페이즈는 이겁니다. 그리고 이 벡터는 페이즈가 이겁니다. 그러겠죠. 또는 여기 마이너스고 이건데 그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를 취하는 거니까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여기 대해 따졌습니다. 그럼 이 경우 여기의 경우에는 여기는 거의 90도 여기는 거의 0에 가깝죠. 이 두 개를 더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9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가 마이너스 8분의 2가 되는 것입니다. 됐죠? 그리고 무한히 커지면 그 페이즈를 제가 할 거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서니까 90도가 둘 다 아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80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폴이 하나가 있으면 90도로 떨어지고 두 개가 있으면 90도로 떨어지고 지나서 마이너스 180도까지 떨어진다고 이렇게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의 이 근처에서 레조넌스가 발생을 하는데 이 값이 y축에 가까울수록 픽이 높아지겠죠.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것이 무뎌질 겁니다. 이쪽으로 떨어질수록. 왜냐하면 이 간격,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를 곱한 다음에 역수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격이 짧을수록 픽이 더 커지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폴의 위치와 이런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대한 그림을 역시나 같이 이렇게 매칭을 시키고 그 관계성을 따져보는 연습을 여기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타임에서는 이 길이가 얼마나 디케잉 된다는 거죠. 디케잉, 댐퍼의 효과가 있으니까 이것이 크지를 못하는 거겠죠. 이 레조넌스일 때의 크기가. 이렇게 같이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쪽 방향은 반대 방향이니까 내려오는 거고, 시메트릭하고 페이즈는 부호가 바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만 주로 본 것을 지금까지 프리퀀시 리스폰스라고 했고, 그것은 왜냐하면 오메가가 음수일 때는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시메트릭하고 여기는 부호가 바뀐 시메트릭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양쪽을 다 볼 필요가 없고 이쪽 부분만 우리가 플롯을 해서 지금까지는 프리퀀시 리스폰스에 대한 매그니튜드와 페이즈를 안다고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더 증가시키면 이제는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하겠죠. 페이즈는 마이너스 파이로 더 근접해 가고,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목이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건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해당하는 LTI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싶은 거겠죠. 뭐 예를 들면 공명을 많이 하고 싶으면 이 크기를 키우고 싶을 거고, 아니면 이 크기를 피하고 싶으면 이걸 낮출 테고, 아니면 이 프리퀀시대를 여기가 아니라 만약 여기로 하고 싶으면 이렇게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프리퀀시 뭐 임펄스 리스폰스일 수도 있고 아니면 프리퀀시 리스폰스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하는 LTI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전달 함수가 바뀔 텐데
LTI 시스템이 바꾸는 거니까 전달 함수가 바뀌는 거고, 그걸 디자인을 할 때 여러분들이 폴의 위치로 하면 훨씬 더, 왜냐하면 자, 주파수를 낮춰야 된다. 그러면 폴이 이렇게 내려오면 되죠. 컴프레스 여기로. 그럼 이 폴이 정해지면 그 해당하는 폴이 되고, 결국은 뭐 값이 바뀌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게 이 분의 15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그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코에피션트만 새롭게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저는 너무 레조넌스를 원치 않는다. 여기서 그럼 이쪽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폴의 위치로 디자인을 하는 겁니다. 폴의 위치로. 이거 개수로 디자인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폴의 위치로, 폴과 제로의 위치를 저희가 새롭게 옮기거나 어사인을 함으로써 동시에,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우리들이 러프하게 에스티메이션 하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디자인된 걸 다시 그 개수로 매칭을 시키면서 그 개수에 대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매스 스프링 댐퍼면 거기에 해당하는 피지컬한 퀀터티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스프링의 뭐 그 K인 어떤 스티프니스 상수를 다른 스프링을 가지고 온다든지, 뭐 댐퍼가 다르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아시겠죠? 이것은 저희가 예전에도 보았는데 매틀랩에서 구현을 한 거고, 그렇게 해서 프리퀀시 리스폰스 또는 오메가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 또는 0에서 무한대까지 가면서 바꿔가면서 HJ 오메가를 따져보기 때문에 우리가 프리퀀시 스위핑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여러분들이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지금 이런 리스폰스 오메가에 해당하는,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지금 이것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출처를 이제 제대로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